회피를 하는 것이 실제 본인의 본심이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회피라는 형식을 빌려서 애써 외면을 해야 하는 것이냐. 참 제가 좀 특이하게 평론을 하나 드리자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죠. 그 전까지는 남한테 보여줄 때 거짓말을 시킨다거나 남한테 보여줄 때 뭔가 좀 왜곡해서 설명하면서 피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야 모든 질문 다 받아라고 했는데 모든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양평 게이트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영수회담 뒷거래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열어놓고 본인이 받을 마음이 있었다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좀 이제 심하게 말씀드리면 영수회담의 뒷거래와 관련된 것은 이 내용을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자, 신문 일단 보느냐 안 보느냐. 네. 바깥에서 지금 나오는 풍문들을 또는 기사 내용을 보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의 심각성은 한국일보가 해프닝으로 바깥에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일단 인지 못하고 있다. 양평 게이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순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전에 차단 작업을 하고, 이 문제만큼 오늘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양평 게이트도 별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대통령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는 일반론적인 대통령의 상, 이미지,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또는 인물의 유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는 많은 이야기가 시중에서는 떠돌고 평론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상당부 모를 수도 있다. 알고도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바보 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제가 정보경찰 개혁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정부위원회에서 활동도 했었는데 2,500명, 3,000명쯤 되는 정보경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범죄 정보를 다루지 않아요. 누군가 어디서 뭐 아편을 가져온다, 뭐 필로폰을 가져온다, 이런 거는 담당 부서인 수사, 형사들이 하고요. 정보경찰은 오로지 대통령이 관심 있을 정보만 챙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2,500명, 3,000명이 하루 종일 글쓰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보는 페이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페이퍼에 담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옳은데 국민들이 좀 오해가 있다. 야,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데 노심초사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야당의 반대가 좀 악질적이다. 이런 얘기들만 잔뜩 담기는 거예요. 국정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상에 올라오는 정보라는 건 정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보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스픽스 보셔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신문이라도 여러 개 놓고 보거나 극우 유튜브 말고 MBC 전용 뉴스라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우연이라도 보게 되면 대통령의 심리나 기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람들, 발목만 잡는 사람들, 뭔가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정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를 오래 하지 않고 국민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안 돼 있던 사람이 얼결에 대통령이 돼서 온갖 정보 홍수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정보 홍수는 오로지 용비어천가밖에 없고, 그 대통령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는커녕 계속 바보가 가는 과정이고,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서 한 기자회견의 핵심은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바보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라고 전 세계에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해외 교포들이 정말 창피해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 그래도 아주 중요한 중심국가가 됐고 K 콘텐츠를 자랑하고 이러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 나라, 우리보다 훨씬 민주화도 안 됐고 훨씬 소득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는 나라들의 코미디 프로 소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점에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런 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서울법대 나오신 분인데 바보로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요,
참과 거짓이 바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가. 네. 이게 뭐냐면 징벌적 과세라고 하면은 이제 그 종부세,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뭘 되냐면 부자들에게 나라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세금 조금 더 냅시다. 부자들 설득해야 리더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고용세습을 혁파했대요. 고용세습? 우리 저 큰 대형 기업들 다 세수합니다. 재벌 세수합니다. 이 고용세습은 저기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그 노조, 예? 그냥 보통의 어떤 아빠가 취직 못하는 자기 아이가 내 거라도 물려줄 거. 이게 무슨 고용세습이에요? 예? 뭐 시범사를 때려잡는 게 대통령입니까? 또 하나 뭐 건전재정 한다면서 26번인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퍼줬지 않습니까? 백신 막 날리고 다녔잖아요. 천조? 그게 건전재정입니까? 또 하나 외교 확장했다고요? 무슨 외교를 확장해요? 일본한테는 굴종이죠. 미국한테는 퍼주기죠. 반도체 갖다 다 해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괜히 맞짱뜨려가 의도하게 경제는 폭망했죠. 뭘 외교를 확장해요? 예? 글로벌 호구가 됐는데 참과 것이 바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누가 비판하면 이분은 비판받는 게 싫어. 네가 싫어? 나 안 봐. 안 보는 이유를 MBC 뉴스 안 봐요. 안 보는 이유를 자기 함멸합니다. 뭐냐면 MBC 뉴스가 바이든 날 가짜뉴스 9개월 시켰어. 안 봐. 이재명 왜 만나? 피의자 안 만나. 뭔가 자꾸 자기 합리화하는 구실을 만들어서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참과 거짓 바뀐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나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자기 정당화 논리 계속 찾다 보면 난 진짜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왜 시작할 때 모두 반을 집무실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정말 국민을 설득을 생각해서 저 왜 저렇게 하지? 네? 그러니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것이 이게 녹화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라이브인지 못할 정도의 그런 똑같은 형태의 소통이 그럼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할 거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라이브인데 있잖아요. 라이브로도 있었죠. 모두 발언하고 기자회견 잠까지 내려올 때까지 5분을 국민이 왜 기다리는 거죠? 네. 국민이 왜 기다리는데? 네? 아니 댓글 중에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바보라 부르지 말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간절님. 바보는 남한테 불편은 줘도 피해는 안 줍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바보는 불편하긴 해도 피해는 안 줘요. 근데 국민이 입은 피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말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최상병 왜 죽었습니까? 죽어서 안 되는 젊은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안 되고 경기 나쁘고 물가 오르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수가 뭐 50조, 60조, 70조씩 부족하고 국정 전반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대통령만 딴 세계에 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